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혹시 테슬라를 떠올리셨다면 중국에서는 그 자리를 BYD가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하이와 선전의 업계 관계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BYD도 결국 헝다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고 BYD가 현재 디폴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를 흔들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BYD가 공식 보고서에 찍어놓은 순부채는 277억 위안 남짓입니다. 그런데 홍콩 회계감시기관 GMT 리서치는 BYD가 공급업체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공급망 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실제 부채 규모를 회계장부상보다 훨씬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GMT에 따르면 판매 채권 매각, 장기 연체 매입 채무를 모두 다시 잡아보니 2024년 중반 기준 숨은 순부채가 3,230억 위안, 즉 60조 원을 넘더라는 겁니다. 회사 장부보다 11배 큰 빚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BYD의 디링크 전자음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부품업체가 납품을 마치면 BYD는 현금 대신 8개월에서 12개월 뒤에 꼭 갚겠다는 전자음을 발행하고 협력사는 그 종이를 은행에 할인해 당장 현금을 끌어다 씁니다. 은행은 만기가 오면 BYD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걸 기대하면서 어음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BYD는 손에 현금 한 푼 없이도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음 잔액이 2025년 1분기까지 누적 4,200억 위안을 찍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만약 만기 때 BYD가 돈을 제때 못 주면 그 순간 은행과 협력사 모두 손실을 떠안게 돼 연쇄 충격이 시작됩니다. 장부에는 외상값으로만 처리돼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부채가 시간이 지날수록 뒤쪽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숨은 부채들을 막상 현금으로 맞춰줄 여력이 부족해지자 BYD가 선택한 해법이 바로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재고를 최대한 빨리 현금으로 바꿔야 만기여음을 막을 수 있으니 올해 6월 대표 모델이었던 시거를 포함해 22개 차종 가격을 한꺼번에 최대 34%까지 낮췄습니다. BYD가 먼저 가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자 경쟁사들도 잇따라 가격을 내리며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치킨 게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가장 약한 고리인 유통 쪽부터 번졌습니다. 5월 말 산둥성의 첸청이라는 대형 딜러 그룹이 하루아침에 20여 개 매장을 닫았습니다. 정부 계열 매체가 확인한 것만 1,000명이 넘는 고객이 차를 못 받았고 직원들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후난성의 다른 딜러망도 같은 달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딜러들은 본사가 재고를 떠넘기고 출고가를 계속 내리니 버틸 방법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매출이 빠지는 만큼 금융비용과 재고평가손이 그대로 딜러 몫으로 남기 때문이죠. 중고차 시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신차를 서류상으로만 등록했다가 바로 중고차로 내놓는 기상천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월 상무부 조사 기준 이런 물건을 취급하는 플랫폼이 3,500곳에 달합니다.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동시에 무너져 소비자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과격한 덤핑이 이어질까요? 핵심은 과잉 설비입니다. 중국 공장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은 4천만 대가 넘는데 국내 전기차 수요는 올해 1,400만 대 수준에 그칩니다.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니 창고마다 재고가 350만 대씩 쌓여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생산 능력을 강제로 줄이지 않는 한 약한 기업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태를 심각하게 봅니다. 6월 초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완성차 대표를 불러서 가격 전쟁을 자제하라는 공개 경고를 했지만 이미 불붙은 경쟁을 행정지도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동차는 공장, 부품사, 딜러, 서비스까지 밸류체인이 길어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BYD의 붕괴 가능성을 따져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국유은행 대출 연장을 통해 BYD의 숨은 부채를 천천히 해소시키고 BYD는 비효율 설비를 축소하며 유통망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 충격이 분산되고 소비자 신뢰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두 번째는 정부 주도의 강제 구조 조정입니다. BYD의 국영 자동차 그룹이나 정책 펀드가 지분 투자를 넣어 사실상
국유화하는 방식이죠. 부채를 정리하는 대신 BYD는 사업부 매각과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은 BYD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70만 명이 넘는 직원, 수천 개 협력사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이미 0%대인 중국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정부 세수는 줄고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며 전 세계 전기차 공급망에도 큰 구멍이 생기겠죠. 결국 이 BYD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이 과계엄을 돌렸다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8개월짜리 전자음, 60조 원대의 숨은 부채, 공장 가동률 50% 같은 숫자는 중국식 성장 모델의 균열을 정밀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 투자로 설비를 키우고 공급망 금융으로 장부를 얇게 만들고 값싸게 많이 찍어 세계 시장을 누르려 했던 전략이 빚, 과잉, 소비 위축, 거기에 미중 갈등까지 얽히면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BYD의 재무 위험은 협력사와 지방 금융 시스템으로, 소비 부진은 물가와 고용으로 번져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한 발만 더 강하게 개입해도 산업 활력과 시장 규율이 동시에 꺾일 수 있으니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이겠죠. 결국 해답은 선제적 완화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동시에 가동하는 데 있습니다. 내수를 살려 디플레이션을 막고 동시에 출혈 경쟁을 스스로 멈추도록 업계의 룰을 세우면서 부실 기업은 속도감 있게 합병 또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연착륙이든 강제 수술이든 지금 선택을 미루면 고통은 배가 되고 디플레이션의 그림자는 더 짙어질 겁니다. BYD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어떤 길을 택하느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디까지 손을 뻗느냐가 세계 전기차 가격, 글로벌 공급망, 나아가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